안녕하세요. 구주차 조교 박수연입니다. 실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실험 진행에 있어 필요한 매테리얼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제할 타겟 단백질인 태브와 이와 결합을 하게 되는 니켈 레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태브를 파쇄를 하기 위해서 라이시스 버퍼를 만들 텐데 그 라이시스 버퍼에는 먼저 환원제로 베타 모카토 에탄올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듐 포스페이트 버퍼는 이 pH 7.5를 맞추기 위해 적정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소듐 포스페이트 모노베이직과 다이베이직을 섞어서 만들어 사용합니다. 정제를 하기 전에 필요한 셀을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 1에는 발현시키고자 하는 태브 DNA를 BL21D3 컴셀에 넣어 트랜스포메이션 시켜 이렇게 콜로니를 얻습니다. 데이 2에는 콜로니를 따서 접종을 하고 37도 쉐이킹 인큐베이터에서 오버나잇으로 셀을 키워줍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날에 이 스펙트로포토미터를 이용하여 600나노미터에서 셀의 OD 값을 0.1이 되도록 넣어 셀을 키워줍니다. 그 다음에 OD 값이 0.5에서 0.6이 되었을 때 이 타겟 프로테인을 인덕션 하기 위해 IPTG를 넣어줍니다. 이 0.5에서 0.6 구간에 IPTG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때 셀이 죽지 않고 가장 활발하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인덕션을 한 뒤에는 24시간 동안 더 키우고 하베스트를 한 다음에 이 셀은 마이너스 80도에 보관합니다. 이제 칼럼웍을 진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셀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퓨리피케이션 과정을 진행을 해볼 건데 실험에 앞서 간략한 모식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히스텍과 결합을 되어진 이 태브를 니켈 아가로스 레진을 사용을 하여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을 통해 정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레진을 이퀄리브리움 시켜준 다음에 타겟 프로테인을 비드에 바인딩 시키고 와시 과정을 통해 이 넌스페시픽한 프로테인을 한 번 더 씻어준 다음에 고농도의 이미다조를 통해 타겟 프로테인과 니켈을 분리시켜 이 태브만을 얻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과정에 대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실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제할 단백질 태브셀을 50ml를 먼저 준비합니다. 먼저 셀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겠는데요. 셀을 파쇄를 해주기 위해서 리서스펜딩을 하기 위해 라이시스 버퍼를 먼저 준비하였고 조성은 25mm몰의 소듐 포스페이트, 100ml NaCl, 2ml몰의 베타 모카토 에탄올이 들어 있습니다. 실험에 사용할 버퍼 및 셀은 모두 아이스에 박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셀에 라이시스 버퍼 5ml를 넣어 셀을 서스펜션을 해주겠습니다. 셀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볼텍싱을 통해서
확실하게 셀을 한 번 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볼텍싱을 하여 셀을 확실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포를 파쇄하여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이 용출될 수 있도록 소니케이션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소니케이터 기기를 사용을 할 거고, 사용 전에는 로드를 먼저 물로 닦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1분 30초 동안 25%의 세기로 0.5초 동안 깨고 시고를 반복해주는 조건으로 기기를 세팅하겠습니다. 볼텍싱한 셀은 비커에 담고 이 비커는 아이스에 박아줍니다. 그 다음 기기가 돌아가는 동안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커 주변에 물을 뿌려주면서 이 과정을 8번 동안 반복 진행하게 됩니다. 여덟 번 정도 이 라이시스 과정이 진행되고 나면 셀은 처음보다는 투명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 소니케이션한 샘플을 EP 튜브에 1ml씩 옮겨 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루블한 프랙션을 얻기 위해서 14,500rpm에서 3분 동안 4도씨로 센트리퓨즈를 통해 스퍼넌트와 펠렛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루블한 프로테인을 분리를 하였으므로 이제 클라리피케이션을 통해 얻은 숲을 가지고 칼럼웍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이 니켈 레진을 칼럼에 넣어 패킹을 시켜줄 겁니다. 레진은 20%의 에탄올에 1대1의 비율로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 레진을 200람다를 넣고자 할 경우 400람다의 레진 슬러리를 넣어야 합니다. 사용하기 전에는 에탄올과 레진이 층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버팅을 하여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칼럼을 사용할 때의 숲이나 버퍼, 레진 등은 칼럼의 벽면에 흘려줍니다. 레진을 넣었다면 에탄올과 층분리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준 다음에 아래쪽에 뚜껑을 따서 에탄올을
빼주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에탄올이 빠졌다면 레진 사이에 끼어 있는 에탄올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토클레이브된 3차 증류수를 넣어주겠습니다. 앞으로 실험 진행에 있어서 베드 볼륨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할 건데 이것은 패킹되어진 레진 양의 배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3차 증류수 5베드 볼륨을 넣어준다는 것은 200람다의 5배인 1ml을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칼럼에 3차 증류수를 1ml를 넣어주었고 이 과정은 한 번 더 반복을 할 건데 떨어지는 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한 번만 보여드리고 반복되는 과정에서는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길이 단축을 위해 편집을 하지만 실험은 모든 과정이 프로토콜에 적힌 횟수만큼 반복되어집니다. 물을 5배드 볼륨씩 2번을 흘려주었고 이번에는 이퀄리브리움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계는 앞으로 사용할 버퍼의 조성에 레진이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노출시켜서 레진의 평형화 상태를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라이시스 버퍼의 조성에 10ml의 이미다조를 넣어 5배드 볼륨을 넣어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칼럼워크 과정에서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벽면을 따라 조심스럽게 넣어주고 이 버블은 많이 생기게 된다면 비드 사이에 들어가서 플로우 속도도 늦어지고 타겟 단백질의 결합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벽면으로 버퍼를 흘려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도 반복되는 과정은 실험으로 진행을 하되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리피케이션을 통해 얻은 솔루블한 프랙션인 숲을 가지고 레진과 바인딩 시켜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숲 1ml를 칼럼에 넣고
이걸 플로우스루로 받고 다시 이를 칼럼에 넣어 바인딩 해주는 작업을 5회 반복할 예정입니다. 숲을 1ml 넣어주겠습니다. 반복해서 레진에 흘려주려고 하는 이유는 레진에 바인딩 되지 않고 칼럼을 통해 빠져나오는 타겟 단백질의 양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여 레진에 바인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플로우스루를 받았고 이것을 다시 레진에 로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로우스루를 여러 번 비드에 넣어 바인딩 시키는 작업까지 완료를 하였고 이렇게 플로우스루 5번까지의 샘플을 받았는데 이제 샘플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을 하는 이유는 타겟 프로테인이 어떻게 정제가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플로우스루 5 샘플의 경우에 1ml의 샘플에서 20람다를 취하고 OX 샘플 버퍼를 5람다를 넣어주겠습니다. 플로우스루 5를 나중에 페이지 젤을 내려보면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번 레진에 반복해서 붙여 주었어도 타겟 단백질이 칼럼을 통해 빠져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와씨는 타겟 프로테인 이외에도 다른 단백질들이 non-specific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씻어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때 30ml 물에 이미다졸이 들어있는 버퍼를 넣을 건데 낮은 농도의 이미다졸은 타겟 단백질 이외의 다른 단백질들을 방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시 스텝 첫 번째 과정은 샘플링을 하지 않고 그냥 흘려 보내주었는데 이제 와시2와 와시3에서는 샘플링 과정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와시 과정에서는 총 3배그 볼륨을 넣어줄 건데 한 번에 600람다씩 넣어주겠습니다. 와시 스텝의 경우에는 총 600람다의 샘플 중 224람다씩 각각 취하고
OX 샘플 버퍼 6람다를 넣어 샘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시 과정에서는 타겟 단백질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복되는 실험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루션 단계입니다. 일루션은 타겟 단백질을 얻는 과정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높은 농도의 이미다조를 사용하여 니켈 레진으로부터 히스티딘의 결합이 떨어져 히스텍이 붙은 단백질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루션 스텝은 5단계에 걸쳐서 단백질을 받으려고 하는데 원하는 단백질만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 단백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루션은 2배드 볼륨씩 5번을 넣어줄 것이고 받은 샘플 중 16람다에 OX 샘플 버퍼 4람다를 넣어 샘플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루션 1 샘플만 받는 것을 보여드리고 똑같이 떨어지는 걸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4번의 추가 과정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제를 다 하고 나면 칼럼에 넣어주었던 인풋의 과정부터 일루션까지 총 5개의 샘플이 준비되었고 이번에는 샘플을 SDS 페이지를 통해 이 내린 젤을 통해 쿠마시 스테이닝을 하여 단백질을 염색을 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탭가 잘 정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풋으로 넣은 수배는 발현되어진 이 탭가 이만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럼에 넣어 바인딩이 되고 남은 단백질이 이 플로우스루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와시 과정에서는 타겟 단백질이 나오지 않았으며 일루션 스텝에서는 다른 단백질들도 나오다가 단계가 거듭될수록 타겟 단백질인 탭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탭 프로테아제의 사이즈는 27kDalton입니다. 이제 정제된 결과를 가지고 정제 과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total volume of the step이라는 것은 샘플을 받은 총량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젤에 로딩한 볼륨의 경우에는 아까 칼럼을 통해 받은 샘플 중 내가 몇 람다를 취했는지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풋이나 이 flow through 5 같은 샘플은 총 받은 양이 넣어준 양이 그리고 1ml였고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취했던 샘플 양이 20람다이므로 이만큼의 양이 젤에 로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젤에 로딩된 양분의 전체 양을 하면 이 비율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농축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적어준 이 값들은 변화를 시키지 마시고 다른 값들은 추정을 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젤에 로딩되어진 양을 통해 마커의 농도와 비교를 하여 이 타겟 프로테인이 얼마나 있는지를 유추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토탈 단백질의 양을 유추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으므로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퓨리피케이션 폴드는 얼마만큼 단백질이 정제가 되었는지 판단해주는 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단백질 정제 과정에서 원하는 단백질을 얼마큼 순수하게 분리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퓨리피케이션 폴드는 정제가 진행될수록 값이 증가합니다. 일드는 단백질 정제를 통해 내가 분리하고자 하는 단백질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퓨리피케이션 폴드의 값은 높고 일드가 낮지 않으면 단백질 정제가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 리절트에 있던 젤과 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단백질 농도를 유추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마커의 정보 등을 통해 유추를 하여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Further Study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레포트 제출은 해당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 제출 기한을 지켜주세요.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